국민의힘 선대위가 리셋에 들어갔는데 이준석 대표 합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대표의 향후 계획은 이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 대표랑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거의 매일 같이 있으니까요. 예. 이런저런 많은 얘기. 이 대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고민이 깊은 하루가 될 거라고 어제부터 얘기했죠. 그 오늘 기자들을 향해서는 오늘은 입장이 없고 내일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걸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도 당사에 나오시지 않고 하여튼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보님도 어떤 입장도 없고 그다음에 선대위 혁신안에 대한 내용도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특별히 먼저 입장을 낼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겠다.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내일 아마 오전 중으로 후보께서 선대위 혁신안과 함께 뭔가 설명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언론 보도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배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치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단독으로 달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사의 표명을 안 했거든요. 일부 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의 표명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김종인 총괄위원장 중심으로 선대위를 다시 혁신선대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짜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저런 이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확정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배제되지 않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 얘기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럴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 내에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오늘 또 의원총회를 소집 요청을 또 했다 이런 얘기 흘러나왔고. 했는데 이제 의원총회는 안 했죠. 안 했죠. 거기다가 중진 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 대표에게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런 비판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또 의원들이나 또 원외 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게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글쎄요. 뭐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잘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똑같은 강도로 우리 후보한테도 소신껏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큰 수레바퀴 2개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2개가 같이 굴러가야 직진을 하는 거죠. 이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한 바퀴라도 빠지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직진을 못하고 우로 돌든 좌로 돌든 계속 돌기만 하겠죠. 그래서 대표가 없는 상태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과연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한 여론조사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윤석열과 이준석 중에 누구가 더 책임이 크냐. 윤석열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이 대표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게 국민 여론조사는 후보 책임이 더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당내 당심을 조사한 것은 이 대표가 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각에서는 울산 회동 전까지의 사건은 이 대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두 번째 건은 이 대표가 너무 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부 상황을 다 말씀드리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선 상임선대위원장이 공보단장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왜 공보단장이 왜 당신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느냐. 예. 누구 얘기 듣냐고 나는 후보 얘기만 듣는다. 이게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후보께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뭐 민주주의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김건희 대표의 사과 문제가 그 내용적으로는 걸려 있었고 그다음에 이른바 호가호위하는 그 후보 말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선대위가 굴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소신껏 발언을 못하고 있는데 당대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가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 대표가 계속해서 선대위 복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후보가 손을 내밀어서 명분을 주면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다. 난 한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들으면서 어떻게. 역사와 정치는 가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정을 전제로 무슨 얘기를 들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중진들 모임에 권성동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던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대표가.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그 문자 폭탄 문제로 충돌했다. 뭐 이런 것들도 그 갈등이 쌓인 것 중에서 계속 더 쌓이는 게 아니냐. 그 회의에 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른바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이준석 대표의 전화번호를 밝혀놓고 문자를 뭐 보내라 뭐 이런 취지의 글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의 재산 관계를 어디 공적 자리에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딱 당의 공천심사 서류에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에 놔두고 이건 이준석 대표 개인을 공격하고 개인을 무력화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그 가세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건 정치는 정치로 풀고 정치적인 그 해법을 찾아야지. 과거식에 아주 오랜 과거 시절처럼 개인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억제고 압박하는 이런 정치는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 정보는 당내에서 유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뭐 조사를 해보라 했으니까요. 뭐 결과 나오면 얘기를 하시죠. 뭐. 그 신지혜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 대표는 그동안 뭘 했냐. 이 대표도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스스로 직무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보수 유튜브에서 제기한 성상남 의혹이다.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우리 당을 돕기 위해서 또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분은 중도적인 인사고 한 분은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인데 이분들이 당에 들어오셨으면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와갖고 보수 얘기를 하려면 보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하시죠? 본래 중도지향적이었던 분은 중도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들어오시자마자 무슨 부정선거 얘기나 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페미니스트였잖아요. 그 페미니스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 지지했던 분들이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시자마자 다들 입장을 바꾸고 보수를 자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보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본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갈등 양상 또 중진들과의 갈등 양상이 그동안 그 중진들의 이 대표 패싱하는 모습들이라든가 혹은 캠프에서 이 대표는 2030 젊은 층만 좀 상대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됐을까요? 아니 당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에서 그렇죠. 선출된 당대표입니다. 예. 그 당대표가 선수가 무엇이며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선에 젊은 대표라고 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렇게 대접 안 하고 뭐 패싱하고 그다음에 뭐 권위로 누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런 전혀 것들은? 도움이 안 되죠. 자, 사실 6월 11일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간 보수 진영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지형들을 많이 넓혔습니다. 예를 들면 20, 30대 청년들, 세대로는 20, 30대, 이념으로는 중도, 지역으로는 수도권. 그래서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에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입당을 했고요. 중도적인 인사들도 마음을 열고 국민의힘을 다시 봐야 되겠다. 실제로 증명된 게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넓혀왔던 2030 청년 세대, 이념으로는 중도, 지역으로는 수도권의 이 넓혀진 운동장을 더 넓히고 지켜야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좁게 만들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 지금 어찌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넓혀놨던 지형이 상당히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다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대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의 충돌인데요. 사실 후보나 윤석열 후보 주위의 핵심적인 분들은 반문재인 연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든 인사는 함께하면 이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근데 그건 증명이 됐어요. 지난 총선 때 반문재인 해서 180대 100으로 졌어요. 자, 저희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대 연합론이라고 해서 지난 4월 7일 오세훈 시장 당선 때 2030과 6070이 4050을 포위하면서 설득해서 표를 가져오는 이런 구도에서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구도를 대선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울산 합의의 세 가지가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깨졌기 때문에 선대위의 운영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반문재인 구도의 선거 대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문제제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당 내부는 수습해야 되고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는 뭐 본인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퇴할 의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사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 의사 외에는 당헌 당규상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최고위원들이 전부 뭐 먼저 사퇴를 한다. 사퇴를 해서 그건 정치적 사퇴일 뿐 당헌 당규상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다시 선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당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당내 싸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싸움이고 되지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사퇴만 가지고 논쟁하다 결국 대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걸 왜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압박이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박하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그 뭐 단일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을 함부로 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어쨌든 수설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 대표는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하나의 축이 또 이준석 대표잖아요. 또 하나의 축은 뭐 윤석열 후보일 수 있겠고. 그럼 이 대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수습 방안을. 그건 내일 그 후보께서 이제 선대위 등 이 설명하는 과정을 보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 내년 대선에서 지역구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이 재보궐선거 치러질 때 지역구 공천 후보 공천장 주는 것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있느냐 이준석 대표한테 있느냐 이 문제도 좀 그건 누구한테 있다기보다는 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공천하면 되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생각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뭐 그제 만남도 그렇고. 그러면 두 사람 생각은 같은데 후보하고만 지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후보하고도 생각을 많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자 회담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한번? 아니 근데 이제 내일 구상을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예단할 수는 없으나 잘 풀어가야 결국은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아니냐는 별로 중요치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당무는 선거 때 선거를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당에서 대선인데 대통령 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당대표 임무를 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무슨 형식 논리상으로 뭐 선대위 들어오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따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의 입장 발표는 내일 오전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쯤 할 것이라고 지금 추측되는 겁니까?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